네, 이번 대통령 선거 지역구도도 없고 이념도 없고 또 보수권의 유력 후보도 없는 산무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렇게 특별한 선거가 되는가 했더니 그러나 지역과 이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며칠 전부터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김성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역구도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산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어제였죠. 전국 유세가 시작되면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전남과 전북을 방문해서 갑자기 호남 홀대론을 꺼내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지금도 거짓말하고 민정수석 비서실장 때 호남 사람들 인사차별했기 때문에 대통령 안 돼야 됩니다. 다 잊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고인께서 그것을 자꾸 들추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지원 대표 지금 안철수 캠프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원 사격을 나서서 지금 DJ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을 노무현 정부 때 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골병이 들었다, 골로 갔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호남 민심을 자극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김홍걸 아들은 또 거기서 이미 다 하해를 했고 고인이 다 하해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들춰내는 건 옳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에서는 참여정부 때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 검찰이라든가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포함해서 호남 출신들만 한 190여 명이 인사에 등용이 됐다. 그러면서 홀대론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라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홍걸 씨를 들어보니까 포스터에서도 호남을 버렸다면서 역시 반대로 호남을 홀대하는 것은 국민의당이라 이런 논리 폈죠. 네, 지금 또 이 호남 홀대론의 또 그 공방은 또 선거 벽보에도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 벽보인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정당에 전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당 없다는 건데, 네. 근데 어떤 반론을 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호 1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반론회 같은 경우는 이건 정치공학적 연대를 깬 차별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2002년 대선들을 보면은 당시 노무현 후보 역시도 벽보에서 당 이름은 위에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 있는 정도고요. 사실상 당 이름보다는 국민 후보 노무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당 지지율보다 인물 지지도가 더 높을 때는 인물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선거 전략상 흔히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당을 벌었다, 호남을 벌었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억측이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념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그 색깔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꺼냈었는데 차단이 잘 돼 왔던 것 같은데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또 북한이 또 선거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남한 선거에 대해서 개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가 오늘 낸 내용입니다. 적폐 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대선 후보에 대해 친북 좌판이 패권주의자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뭐 문재인 후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택을 제쳐대는 보수 세력의 망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차악이라는 건 결국 조갑재 씨가 말한 것처럼 안철수 차악인 안철수를 선택하자 이런 보수 세력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네, 이런 것은 진보 민주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막아보려는 비열한 음모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정가의 보도인 색깔론을 또 꺼내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전 매체에서 오늘 사실상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냈어요. 이게 무슨 한국 대통령 선거입니까? 북한 대통령 선거입니까? 네, 지금 보수 표를 결집할 필요가 있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북한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동시에 또 안철수 후보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찍으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고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대통령이 된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양 진영의 안보관을 공격하면서 보수 세력을 지금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유독 안보 문제 강조하는 거 보니까 결국 중도표를 놓고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하는 구도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북한의 얘기와 홍준표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차악을 경계해야 된다는 북한의 논조에 대해서 봐라, 김정은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바로 자신이다라는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피고 있는 거고요. 며칠 전에 문재인 후보가 그랬잖아요.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말을 빗대고 싶은 것 같군요. 네, 서로가 지금 안보에 대한 아킬레스건에 대해서 서로가 예방주사를 놓으면서 나는 아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이 나를 견제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정가의 보도 같은 색깔론 이번 대선에서 먹힐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역 이념, 일단 보수 유력 후보 없는 건 뭐 이미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지역 감정 불쑥 이념에 대해서도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을 줄까요? 어떨까요? 말씀드리고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지역과 이념을 다시 꺼내 들었지만 이미 녹슨 칼입니다. 국민들은 어떤 전략적인 정치공학적인 이런 수사보다는 더 한 단계 머리 위에 있는 알파고 국민입니다. 이미 지난 총선 때도 표로서 보여줬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이런 낡은 정치공학적인 이 프레임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